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추가 도로 침하 등 이상 징후가 포착돼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 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요. 오늘 사건 사고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대문구 땅꺼짐 사고와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근에서 추가적인 징후가 좀 포착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홀이라고 하죠. 이제 집안 침하가 발생을 하면서 땅꺼짐 현상에 따라서 운행 중이던 SUV 차량이 말 그대로 땅 속으로 파묻히는 네.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습이 되고 있는 와중에 바로 또 인근에서 유사한 현상, 그러니까 땅이 꺼지는 현상,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3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를 두고서 추가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큰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인근의 이 집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우려는 매우 낮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영상을 보면 좀 충격적일 정도로 확 꺼져 있잖아요. 평상시에 이 집안에 대한 조사라든가 정기 점검이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SUV 차량이 완전히 파묻히는 그 사고 당시에 그 싱크홀이요. 이 두께만 해도 2.5m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5m 아래로까지 이제 집안이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굉장히 큰 구멍이 발생을 한 건데 지난 5월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도로에 있어서 특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낡은 상하수도관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상하수도관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 이음새 부분이 좀 헐거워질 수 있고 그러면 그 사이로 지하수 같은 부분이라던가 그런 물들이 땅으로 스며들면서 집안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지역이 지난 5월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요. 5월이면 사실 몇 달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 검사 결과가 정확했다면 5월부터 지금까지 8월 사이에 어떤 추가적인 요인, 다른 공사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공사 당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 5월의 정기 검사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요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땅 자체, 집안 자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상하수도관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 주변만 보더라도 지금 걱정돼서 인근을 못 다니겠다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정부 차원의 좀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땅이 그냥 땅으로 꺼져 버리면 말 그대로 땅이 없어져 버리면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쵸. 이거는 뭐 안전하게 주행을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나서서 이 도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사고만 하더라도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규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인근에서 빗물 펌프장 이제 관로 공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로 공사,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물에 대한 차단 시설 같은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물이 좀 들어와서 땅이 좀 꺼지는 현상, 지하수라던가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면서 함께 흙이 유실되고 그러면서 이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서울시에서도 이 일대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기로 마음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검은 있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원인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5년간 지금 땅 꺼짐 현상이 전국적으로 957건에 달한다는 조사 네. 결과가 있어요. 지금 심심치 않게 이런 소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수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결국 개보수 작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낡은 상하수도관이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교체 그리고 이미 지금 집안이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은 대대적인 보강 경사가 있어야지만 시민들의 불안도 잠재울 수 있고 이런 끔찍한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땅꺼짐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뿐만 아니라 크고 작게 좀 집안으로 인해서 차량에 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상 책임은 누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봐야겠죠. 네. 어떻게 보자면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도로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가, 이런 땅 꺼짐 현상의 어떤 과실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공사하는 건물 앞에 인근의 이제 도로에 이와 같이 싱크홀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한 피해의 책임을 서울시와 그 건물에 대한 건물주가 나눠서 졌던 그런 네.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책임의 주체, 이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는가, 관리를 완벽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한, 어떤 예기치 못한 큰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실의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그 관리를 부실한 주체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매울 수 있어서,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 서울시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인근에 공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집안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사정들이 있다면은 주변 건물이라던가 공사 주체 여러 가지 책임의 주체가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사건의 원인 규명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따라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구상 책임, 일단은 보험 등으로 배상을 받은 후에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지는 서울시라던가 인근의 공사와 관련된 책임주들 간의 구상의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쪼록 이 사안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손흥정 감독, 최근에 좀 많이 아동학대 혐의로 논란이 됐었는데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게 기소가 아니라 약식 기소의 의미가 뭔지, 이게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약식 기소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기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약식 기소라고 한다면은 그 말 그대로 좀 간략한 차원의 기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까지 가지는 않고 어떤 범죄 혐의점은 인정이 되긴 하지만 네. 좀 사안이 가볍다거나 재판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해서 이제 서류적인 검사만을 거치고 나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이제 약식 기소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죠. 범죄 혐의점이 아예 없다, 그렇게 무죄라던가 아니면은 이것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까지 갈 정도의 불법성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제 벌금형을 내리는 그런 선고하는 그런 형이 약식 기소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벌금액은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간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가 되었는지는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당사자들이 정식 재판으로 가기를 청구하지 않는다면은 이대로 확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건데 혐의가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아예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정 감독이나 그 외 코치진들도 일부 어떤 폭언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좀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있었다는 부분도 인정을 했고, 예전 방식으로 지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훈련 과정이라던가 아이들을 이제 질책하는 와중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친 언사라던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은 손흥정 감독이나 이 해당 아카데미 측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학대 혐의가 아예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재판까지 갈 정도는 아닌 사안이다라고 봤다고 평가하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지 말라, 합의금을 줬는데 연락을 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메이저리거 이제 김하성 선수가 예전에 술자리에서 어떤 시비가 붙었었고 이에 대해서 일종의 입막음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뭐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 같은 형식을 작성을 하면서요. 4억 원을 임혜동 씨에게 건네게 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임혜동 씨가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돈을 요구하고 이제 언론에 공개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 이제 김하성 씨가 역으로 고소를 했던 사안인데 이번에 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4억 원을 합의금조로 지급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계약서에 이제 이런 식으로 위약금 내진 위약벌 같은 부분들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약벌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위약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그렇다면 이행을 했어야 하는 그 당사자가 일종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벌금으로서 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에 대해서 본인이 오히려 더 토해내야 되는 그런 돈이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돈은 합의금 명목이 4억이라고 했었더라도 이제 계약서상 아마 이런 부분을 어겼을 때 이제 2배를 지급하기로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임혜동 씨 측에서 깼고 본인이 약속한 바와 달리 언론에 공개하고 추가적으로도 돈을 요구한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어서 이제 8억 원을 김하성 선수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남 하동의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갇혀 있다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순찰차에 갇혀 있는 그 과정 자체를 경찰관들이 몰랐던 건지 그리고 36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잖아요. 그동안 차량을 이용을 안 했던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남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죠. 이제 순찰차라는 그 특성상 문이 밖에만 있고 안에서는 아예 손잡이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범인들을 이제 붙잡았을 때 순찰차에 태우고선 이동을 하게 되니까 도주의 우려 같은 부분을 막기 위해 특수한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만 열리고 안에서는 아예 열 방법이 네. 없는 구조인 거고 물론 앞자리 문은 안에서도 열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위협의 그런 우려 때문에 앞자리와 뒷자리를 완전히 막아두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피해 여성이 뒷자리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이 닫히고 나니까 이 여성은 밖으로 나올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망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총체적인 조사 결과 어떤 이 해당 경찰서에 어떤 규정 미비가 대규모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도 지적됐던 문제가 순찰차를 잠가 두었어야 되는데 잠가두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는데 일단 이 부분도 사실인 것으로 그러니까 잠가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안타까운 부분은 해당 그 피해자가 이전에 이 차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서 인근에서 이제 배회를 하고 문도 좀 두드렸던 사정들이 확인이 그래요? 되는데 당시에 이제 당직, 그러니까 경찰서는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야 됨에도 이제 모두 좀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 해당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 해당 순찰차를 통해서 7차례 정도 그 해당 3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순찰에 돌았어야 함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 피해자가 이 차 안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어떤 규정, 원래대로라면은 해당 그 경찰서에서 지켜졌어야 되는 그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대거 확인이 되어서 지금 전보 조치 같은 부분들이 내려지고 추가적으로도 확인을 해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런 안타까운 사고에 대응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내부 징계 외에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직원들의 정보 조치, 이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업무상 과실치사라던가 이런 혐의점들을 이제 논의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어떤 적극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하지 않은 행위, 어떤 부작위에 의해서 네.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조사 결과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